5년 동안 운영돼 왔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오늘 정오에 문을 닫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의 최진원 교수님 연결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의 5년 되짚어 보겠습니다. 최진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원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에 맞춰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닫았는데요. 그동안 올라온 청원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지난 5년 동안 누적 게시물이 약 111만 건이 되었고요. 와, 방문자 수도 5억 명을 넘었습니다. 아하, 네. 네. 주로 하루 평균 31만 명이 방문했고요. 네. 매일 670여 건이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아하, 하루에 671건이 올라오고 30만 명 넘는 국민께서 매일 방문을 하셨단 말씀인데요. 네, 네. 그럼 그 111만 건 이렇게 분류를 해보셨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 좀 분야별로 나눈다면 어떻습니까, 분포가? 네, 대략 성폭력 사건 범죄라든가 각종 범죄에 대한 피해 호소라든가 예. 인권 보호 사항이 가장 많았어요. 한 127건 정도였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음주운전 범죄라든가 아하. 어린이 안전보호라든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민식이법이라든가 윤창호법, 윤창호법, 예. 윤창호법,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네. 어떤 이런 정책 제도 개선이 한 71건 정도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정치사항 46건, 그다음에 언론사항 16건, 동물보호 한 15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가장 많은 것은 어떤 성폭력 사건, 사회 아하. 범죄에 대한 네. 피해 호소, 인권 보호 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국민들의 피해 호소, 인권 보호 요청이 가장 많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정부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모든 글에 다 답변을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20만 명의 어떤 동의를 넘어섰을 때 네. 정부가 답변을 하고요. 네. 그 정부가 5년 동안 답변했던 청원글이 약 293건, 네. 한 3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동안 올라왔던 111만 건의 청원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청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래도 그 성폭력 네. 피해 사건이었던 그 텔레그램 예. N번방 그 용의자 신상 공개 네. 사건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국민청원이 약 271만 건이 270만 명이 국민들의 동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신 분이 270만 명이 넘으셨단 말씀이죠? 예. 가장 그 당시에 어떤 잔혹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공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20만 명이 머물렀던 사건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의미점을 남긴 사건이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이라든가 맞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네네. 이 두 사건은 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촉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법도 만들고 세상을 바꾼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국민청원 게시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처음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이후에 오늘 역할을 종료할 때까지 청와대의 바람대로 또 약속대로 제대로 제 역할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단점보다는 장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요한 사건 때마다 그 국민 여론을 형성했고요. 어쨌든 경각심을 환기시켜서 네. 정치권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판단의 근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런 국민의 법감정이라든가 국민의 정서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어떤 제3의 어떤 공론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실현의 창이었단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청원들 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청원, 특정인을 비방하는 청원 이런 것도 꽤 있어서 이게 오히려
가짜 사실 아닌 정보 확산의 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초반에는 어떤 소외된 목소리들, 소외된 약자들의 어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국민적 동의를 많이 얻었는데요. 네. 이게 점차적으로 여야 정쟁의 어떤 지지자 결집이라든가 상호 비방의 공간으로 이게 왜곡되면서 예. 조금 안 좋았던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진영 간의 대리전 장소, 아하. 어떤 서로 혐오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가부 네. 폐지라든가, 아, 네. 그다음에 뭐 그 상대당 자유한국당 해체라든가 아하. 민주당 해산 이런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면서 네. 초기에 어떤 소수자라든가 약자들의 어떤 고통 해소라든가 피해 호소에 대한 어떤 공론장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은 네. 어쨌든 한계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평가해 주실 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요구와 바람의 호소의 장이었단 말씀 주셨고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이런 평가를 쭉 해주셨는데요. 네. 그랬던 국민청원 게시판 이제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내일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 한시적으로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갖춰서 지금의 게시판은 사라지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민 소통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교수님 좀 평가와 기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어쨌든 윤석열 정부도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런 국민 참여 청원 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청원 게시판이 왜곡되지 않도록 어떤 가능성을 높이고 걸러주는 역할 그리고 국민의 어떤 덕감정이라든가 국민 정서에 반영을 하면서 공감과 수기를 통해서 어떤 정책 개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어떤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중단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네네. 개선 방향을 짚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공공 거버넌스 전문가시니까요. 혹시 이러한 온라인 게시판 형태 말고 조금 더 나은 다른 어떤 시스템 혹시 제안해 주실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도 고민이 필요한데 어쨌든 효과적으로 어쨌든 핸드폰이라든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청원글이 되게 많은데 토론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 공간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거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청원만이 아니라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최진원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